이번에 네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이거 신문 기사에 많이 나오는 아주 흥미진진한 질문이에요. 귀 쫑긋 세우고 주목. 자, 회사에서는 각종 교육, 세미나, 워크숍, 회의, 행사, 회식 등이 많습니다. 이 같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이나 행사 중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오진주 노무사님. 네, 일단은 교육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많이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제 교육 제공의 의무가 있고 이제 그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뭐 공제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교육 시간이 근로 시간이 되고 뭐 자기 개발의 목적이라거나 이러면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회의 시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 조직 내 뭐 사기나 뭐 결속을 목적으로 하는 회식은 그 기본적인 급부인 노무 제공 의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회식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제3자가 이제 그 거래처와의 뭐 그 회식 같은 경우에는 그 접대 비용을 회사 측에서 제공을 하거나 사전 사후적으로 접대를 했다는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또 이제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이런 거 보잖아요. 뭐 어떤 회사원이 뭐 업무를 수행하다가 어떻게 다쳤는데 그 법원 판례가 기사가 되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가 딱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이게 쫙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때마다 또 또 달라지는 평가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자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지금 보완 네. 예. 제가 좀 보완을 할게요. 네네. 일단 이게 질문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많거든요. 네. 일단 교육 부분은 의무적이냐, 강제성을 가지냐, 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이후에 가산수당의 문제랑 연결이 되죠. 만약에 의무교육이고 실시를 해야 되는데 업무가 바빠서 업무 시간 이걸 못 봤다. 뭐 남아서 본다든지 집에 가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뒷단의 문제를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뭐 HRD 담당을 하고 예를 들면 신입사원 워크숍을 기획한다. 교육 기한서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제 교육 시간표, 뭐 강의 주제, 강사 요 정도만 있었다면 이제는 비고란을 하나 만들어서 이 워크숍의 주제가 뭐 의무적이고 어떤 이제 역량 개발을 위한 그러한 성격의 것이냐 아니면 뭐 이름은 워크숍인데 친목을 위한 거냐 같은 하루 안에 있는 일정표 안에서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는 게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접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가이드 내용에 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보면서 제가 신입사원으로 회사를 들어왔을 때 뭐 야간 산행을 한다든지 뭐 끝장 토론을 한다든지 그 신입사원을 폐기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에서 조금 많이 종족을 감추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우, 좀 아쉬운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드리면 조금 이따 좀 질문해 주세요. 그럼 신입사원들 들어와서 뭐 극기 훈련하고 막 며칠 가고 그런 거는 근로 시간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팀워크를 다지는데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근로 시간이요? 네, 이게 뭐 정답이 OX 정확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런 교육의 성격이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근로 시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기 에이도에 직접 인사팀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데 교육 받으러 오신 건 이분들도 사내 교육은 아니나 이건 근로 시간이에요? 근로 시간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의무 교육이라 하면 이런 자발적인 형태의 참여가 아니라 뭐 학점 이수제라든지 법적 교육의 형태라서 꼭 들어야 되는 그런 교육들이 있거든요. 사내에서? 예, 승진을 그런 해야 것만 되는데 근로 들어야 시간에? 되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쪽에 마이크 좀 주세요. 그냥 말씀. 예. 사회자님 말씀하신 극기 훈련에 대한 부분이 귀속되는 게 어디냐에 따라서 약간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은 단체로 지금 교육 과정 속에서 극기 훈련이 하나의 과정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그건 근로 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냥 극기 훈련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거는 근로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예. 제가 보완을 좀 해드릴게요. 그 부분은 뭐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근로시간이 맞죠. 근로시간이 맞는데 따라서 이제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짤 때는 예컨대 야간 훈련을 만약에 하게 되면 주중에 교육을 안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뭔가 보완이 필요한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엄격하게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었죠. 왜냐하면 지휘감독하에 본래 근무는 아니지만 교육을 받는 거라면 당연히 그거는 부속 시간일 거고 그렇다면 근무 시간인데 거기 이제 보완책이 결국은 이제는 우리가 철야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또는 한다면 다른 걸 쉬는 시간을 줘서 결국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좀 다른 차원에서 좀 이 문제를 설명을 좀 드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인터셉트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뭐 회식이나 워크숍 같은 게 근로시간이 아니냐를 따지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시키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그리고 또 시간의 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에 해당하느냐 이것은 민사적인 문제라 이겁니다. 근데 고용노동부가 이제 감독기관인데 워크숍을 근로시간으로 봐서 52시간 넘었기 때문에 처벌을 하겠다 이런 행정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민사적인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근데 주로 우리가 인사관리를 완벽하게 했는데 워크숍을 미처 근로시간으로 산입을 못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회사는 없어요. 기본적인 인사 노무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노무사한테 옵니다. 내가 이렇게 근무했는데 돈 받을 게 얼마냐 3년치. 그러면은 뭐 워크숍도 갖고 뭐 극기훈련도 갖고 그걸 탈탈 털 거 아니에요. 노무사 입장에서는 많이 받아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털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기본적인 52시간을 지키면서 임금 뭐 연차 유급 휴가 같은 거 미사용 수당 이런 거 다 지급하면 사실 이거 자체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흔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형사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워크숍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지금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근로기준법도 그 위반의 고의가 없으면 처벌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좀 기본적인 인사 노무 관리를 철저히 하면 굳이 이런 것까지 그렇게 예민하게 대응책을 마련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예. 예. 네, 먼저 여기서 저도 보완 말씀을 답변. 드렸던 이유는 그러니까 뭐 그게 근로시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겠지만 제가 교육 기획하는 뭐 HRD 담당자라 그러면 뭐 철야로 그다음에 뭐 야간 수당, 연장 수당까지 줘가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짜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또 질문을 드리는데요. 현실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그럴 것 같아요. 주중에 워크숍을 이제 1박 2일로 많이 가는 회사들이 가는데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제 목금으로 안 갑니다. 이제 금토로 가죠. 예,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일찍 집에 돌아오는 스케줄로 하는데 토요일 같은 게 중간중간에 스케줄에 리프레시가 있어요. 그 스케줄상에. 그러면서도 밤에 하는 활동 중에 액티비티 중에는 약간 팀워크를 도모하는 어떤 의도적인 그런 그 과정들도 넣고요. 근데 이거를 굳이 막 산술적으로 몇 시간 근무했고 몇 시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빡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직원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잘 유도리 있게 좀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굳이 뭐 이거는 룰로 정하는 것보다는. 네. 예. 그 유도리라는 말이 참 그런데 유연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원칙과 예외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원칙은 근로시간인데 만약에 이제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하려고 그러면 그 액티비티를 결국 52시간 범위 내에서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두 번째로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결국 근로자들이 이의 제기를 하거나 노동부에 가거나 하는 부분들이니까 본인들이 불만이 없으면 그거에 대한 이의 제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인사관리 차원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원칙과 예외를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좀 오래 하고 주말 워크숍을 정말 많이 갔어요. 이제 거기서 액티비티에서 직원들의 가장 불만은 액티비티 중에서 하고 싶은 건 있고 하기 싫은 게 있는데 다 강제로 시키니까 결국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엔 이거 근로시간 아니냐라는 게 되는 거죠. 물론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모든 액티비티들을 전 직원이 다 참여를 하면 좋겠지만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라든지 이 액티비티는 전원이 참석을 해야 되겠지만 약간의 위험성이라든지 호불호를 많이 탈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준다든지 그런 유도리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회사 측의 유도리도 있듯이 근로자에게 약간의 선택이 그런 유도리를 주는 방식도 필요할 것 같아요.